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. 자, 하나솔루션 오늘도 장중에 지금 7%가 넘게 하락을 하면서 이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주주님들 걱정이 정말 크실 것 같습니다. 지난번에 이 엄청난 투매가 나왔었던 구간처럼 다시 한번 또 이 투매가 발생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, 자,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하락 우리가 예상을 못한 게 아닙니다. 이 돌파에 대한 실패와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탈이 나오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? 한 번 더 이 바닥을 다지는 과정을 만들 수가 있다. 그러면서 그 하락이 나오면 뭐가 된다고요? 기회로 작용을 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자, 영상 짧게 한번 보고 오자고요. 그런데 세력들이 좀 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한 번에 대한 깨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다고 겁을 내고 도망가냐?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. 그건 이때와 같은 분명히 또 다른 기회가 될 겁니다. 그래서 네, 지금 보신 대로 그게 나오는 겁니다. 그죠? 다시 한번 이때처럼의 저점 매수의 기회가 지금 발생될 수가 있다. 그래서 제가 이 패턴, 고가 유의라고 하면서 이 패턴까지도 다 설명을 해드렸던 거예요. 큰 상승 뒤에 현재는 큰 박스. 자, 맥점 차트를 대입을 해서 보면은 우리가 반등을 누렸던 게 여긴데 지금 어떻습니까? 하락을 하면서 다시 이 맥점에 지금 주가가 회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 하나솔루션 중요한 맥점 어디가 될지,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.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딱 1초만 투자하셔가지고 아래 엄지쪽 버튼 지금 바로 한번 눌러주시고요. 오늘 영상 이 마지막에는 이 힘든 장에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제가 이 핵심 종목도 하나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 버튼 누르시고 이 핵심 종목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. 자, 설명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참 어렵죠. 시장은 밀리고 유가는 오르고 다시 이 시장에 대한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, 자, 그러면서 이 하나솔루션도 지금 다시 하락을 하고 있단 말이죠. 제가 그래서 이 토요일 날에 뭐 지금 시장 유가 오르는 부분, 뭐 미장은 어떤 위치인지, 이 하나솔루션은 어떤 흐름인지 이런 이야기를 다 해드렸던 거예요. 그래서 박스권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그 흐름이 정확히 나오고 있는 겁니다. 자, 여러분들 이 전쟁이라는 노이즈 제가 말씀드렸죠. V자 반등에 뭐 바로 수직 상승을 하는 그림이 안 나온다고. 한번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이라는 노이즈는 항상 이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야기했던 게 시간 조정이에요. 시간 조정. 지금 그게 발생하는 겁니다. 그런데 그 시간 조정이 어떻게 나옵니까? 엄청난 상승과 엄청난 하락, 엄청난 반등, 다시 한번 더 엄청난 하락. 보신 대로 이 시간 조정이 엄청난 극심한 변동성으로 진행이 되는 거다. 여기까지 다들 이해하시죠?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이 될 건 뭡니까? 극심한 변동성의 박스다라는 걸 알았어요. 그럼 보통 주가가 이 자그마한 박스에서 움직였다고 하면 지금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냥 큰 박스로 움직이는 거예요. 큰 박스로. 그럼 이 좀 더 큰 박스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? 대응은 똑같죠. 예, 하단에서 모으는 거죠. 예, 매집을 하는 겁니다. 천천히. 근데 변동성이 크니까 뭐 이때보다는 좀 더 분할 매수에 대한 폭만 늘려주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하나솔루션이 하락을 하면서 우리가 매집을 할 수 있는 그 박스 하단 라인에 점점점 이제 근접을 하고 있다는 거죠. 근접. 자, 그래서 이 중요한 라인에 제가 선을 좀 하나씩 좀 그어볼게요. 먼저 전쟁 때 발생했던 4만 원 가격의 선을 하나 걸 수가 있고요. 이 앞전에 올라왔던 이 꼬리 라인 때 있잖아요. 그죠? 요 라인 때, 요 라인 때. 이 라인 엄청 중요합니다. 4만 4천 원과 4만 6천 원 라인. 앞에 지지가 됐고 갭을 만들었는데 다시 그 자리에 오는 거죠, 지금. 이 하나솔루션의 중요한 가격은 이 두 개의 자리라고 봐요. 하나 더 근다고 하면, 그러니까 이 밴드지. 딱 이렇게. 여기 1차 밴드죠. 여기 아시겠죠? 여기 2차 밴드예요. 이 가격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. 4만 원과 뭐 4만 1,500원 라인, 그리고 4만 5천 원과 뭐 4만 6,200원 요 라인에서에 대한 지지만 체크를 하자는 거예요. 자, 그럼 좋은 가격도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 다 드렸죠. 여기서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포지션을 잡으려면은 그게 언제 나오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언제 나옵니까? 지금 시장에 대한 노이즈 때문에 시장에 대한 반등이 진행되면서 이 중요한 가격에 찍을 때, 시장이 전환을 할 때 그때 이제 같이 매수를 해가면 확률이 비약적으로 더 높아진다. 앞에 투매 나올 때 제가 이 지수 저점도 말씀드렸죠. 그러면서 강반등이 나왔잖아요. 똑같다는 겁니다. 지금도. 자, 그럼 시장을 보자고요. 자, 시장 지금 어떻게 흘러갑니까? 말씀드렸죠. 갭 발생을 했고요. 갭은 메꿨는데 V자 반등에 실패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이 1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저항을 받는다고. 오늘도 안 빠지죠. 왜 안 빠져요, 코스피 지금? 자, SK 하이닉스 3전 반도체 쪽에서 강반등을 만들면서 시장을 지금
버티게 하는 겁니다. 즉 시장은 사실상 저항으로 밀리고 있는 건데 시총상위 두 종목이 버티고 올라오다 보니까 버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. 근데 결과로는 뭐냐면 여기를 돌파를 했냐 이겁니다. 아직 돌파에 대한 시그널은 안 나온 거예요.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? 내일, 그러니까 오늘보다는 내일이 엄청 중요하죠. 내일 만약 돌파하는 그림이 나옵니다. 그럼 거기서는 매수로 쫓아가야죠. 그럼 아까 제가 말한 이 밴드 두 개를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면 1차 라인에서에 대한 반등이 날 확률이 크겠죠. 자, 그게 아니고 시장이 어떻습니까? 저항으로 만약에 밀린다. 이 저점까지 다시 테스트할 수 있잖아요. 그죠? 쌍바닥을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5,000포인트. 그런 것 때 이제 2번에 대한 시나리오로 흘러가는 거예요. 즉 우리가 매수를 고려할 때는 이렇게 이 투매가 나올 때 있죠. 이 투매가 나올 때 잡던가 아니면 지수가 이 돌파가 되는 걸 확인하고 잡던가 딱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. 자, 이거를 고스란히 이 하나솔루션에 대입을 해보면 자, 맥점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. 자, 우리가 어디서 매수를 해서 강반등을 먹었죠? 네, 이 주가가 노란 밴드에 왔을 때 매수를 해갖고 이 강반등을 먹었단 말이에요. 여기서 생각할 건 딱 두 가지예요. 똑같이 이 주가가 밴드에 진입을 하고 나서 여기서 반등을 만들던가 아니면 뭡니까? 이 파란 밴드까지 한번 저점을 다시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강반등을 만들던가. 즉 1번의 흐름이냐 2번에 대한 흐름이냐. 근데 저는 이 1번에 대한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. 즉 눌림이 지금 강하게 발생하지만 반등도 지금 강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면은 방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. 자, 지금 이 시장 노이즈로 인해서 주가가 밀리는 거죠. 그래서 이 반등을 빨리 확인을 하려면은 이 시장에 대한 돌림을 확인해야 돼요. 시장이 돌릴 때 그때 이 하나솔루션을 같이 매수를 간 겁니다. 자, 이때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이 시장에 대한 저점을 이야기하면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. 그죠? 자,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일 좀 더 밀리는 모양새가 나오더라도 그러면 이 주가가 이제 밴드 안에 진입을 하게 될 건데 그때 아마 이제 시장도 이 전환에 대한 사인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럼 그때 전환을 노릴 때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거죠. 자, 지금은 시장에 대한 노이즈입니다. 노이즈. 지금 이 해결이 되는 그 국면을 지금 여러분과 저와 계속 이 조정에 대한 포지션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함께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전쟁이란 노이즈 항상 이 공포를 만들면서 변동성은 키우지만 하지만 그게 해결이 되면서 먼 미래에 다시 지금 구간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? 대부분의 종목들이 저점이 나온다는 거예요. 저점이. 즉 지금 이 공포를 우리는 이 매수에 대한 기회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 하나솔루션의 이 큰 주 방향성 그걸 훼손을 못한다고 합니다. 자, 큰 그림에서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? 지금 이 구간과 이 구간이 전부 다 매집이라고 그랬죠. 매집. 그죠? 엉덩이 만들고 다시 돌리고 여기 저항 받지만 몇 번을 때리는 겁니까 여기를. 그죠? 매물선을 다 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방향이 나올 때는 결국 뭐가 필요하냐면 이 거래량이 필요하잖아요. 거래량을 만들면서 이 앞에 대한 매집 물량을 다 소화하면서 지금 이 돌파를 노리고 있는 차트라는 거죠. 그냥 상승이 나오고 기간 조정이 나왔고 뭐 상승이 나왔고 흔들긴 세지만 기간 조정이 발생하고 있고 이게 이제 마무리되면 다시 한번 이렇게 고점치로 흘러가는 우리가 아는 이 상승 지속형 패턴으로 지금 그냥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. 그냥 이 큰 방향속 안에서에 대한 이 조정이다. 즉 이 방향성이 훼손이 된 게 아니다. 그 극매수 자리가 언제라고요? 밴드에 터치를 했을 때라는 거죠. 밴드에. 이 밴드를 기준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제가 이렇게 지금 어느 구간에서 노려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도 말씀드리고 하나솔루션에 대한 이 기술적 분석 이야기도 해드리고 있죠. 이렇게 종목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이 공포 매도가 떨어질 때요. 이게 발생하면은 그게 조정이란 걸 알아도 사실상 이 매수에 손이 쉽게 안 나간다는 거죠. 그런데 제가 이때도 타점을 짚어드렸던 것처럼 또 찝어준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이 맥점이 오면 제가 이 매수를 한 순간 여러분들한테도 문자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.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저장을 해가지고 제가 이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문자가 발송이 되는 거죠. 자, 지난번처럼 이 또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이 다음 맥점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어려운 만큼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.
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이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. 자,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, 자, 제가 이 코스닥,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,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. 그래서 이 처음에 이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. 자,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. 자,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.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. 그죠?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, 자,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,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,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로봇주. 자,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.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,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,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해줬죠. 딱 요때입니다, 요때. 자,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기술과 이 한미반도체,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러면서 이 한미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,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 때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.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. 자, 공통점이 뭡니까?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. 자, 이번에도 마찬가지죠.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. 자,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,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. 대북주. 자, 대북주 다들 아시죠?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해서 돌고 있는 이 대북 테마. 자, 하지만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.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.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.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.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.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. 자,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.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. 자,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.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툼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.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.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.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,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,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.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?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. 최근 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,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, 전략. 즉,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.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.
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.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. 트럼프에게는.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. 근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.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.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. 뭐죠? 이 로켓맨과의 대화.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.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.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? 이 기업 밸류업이죠.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. 자,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,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?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.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.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.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?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.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. 자, 생각을 해보세요.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,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. 자,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,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,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.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.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?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. 가장 어두울 때,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.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.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. 자,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,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.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.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,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.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,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. 자,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%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%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.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. 아니,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.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. 자,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.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, 그리고 시나리오,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,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,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